이거는 절대 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제가 저라면 카니발 어떤 옵션을 사고 어떤 트림에 어떤 옵션을 사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번에 신형 카니발 풀체인지가 됐죠. 그러면서 차 크기가 조금씩 커졌어요. 전장도 조금 커지고 폭은 1cm 커지고 휠베이스가 3cm가 커지고 바닥이 조금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아마 전작의 카니발 대비 실내 공간이 더 넓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차박이 더 용이하겠죠. 이번 카니발 풀체인지를 기대한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연비가 너무 좋아서예요. 디젤은 토크나 출력은 똑같아요. 하지만 가솔린 같은 경우는 294마력 정도가 되거든요. 연비가 가솔린 같은 경우는 0.9, 대략 1 정도 증가를 했고요. 디젤 같은 경우도 11.4에서 13.1이 되면서 연비가 많이 개선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출력이랑 토크가 똑같은 걸로 봐서는 엔진을 만졌다기보다는 플랫폼이 바뀌면서 공차 중량이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140km 정도 감소를 했어요. 저는 웬만하면 가솔린을 사자는 입장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디젤을 엄청 까는 영상이 있어요. 그럴 만큼 저는 디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카니발만큼은 디젤을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연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일단은 공식 연비 기준으로 보더라도 4 정도가 차이 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카니발을 타보시면 4 이상으로 차이가 날 거예요. 내가 체감상 느끼는 연비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카니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디젤을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디젤이 생각보다 진동 소음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돼서 가솔린에 비해 심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디젤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디젤을 구매를 할 것 같고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블레스 트림부터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프레스티지에는 전동 트렁크도 없고요, 동승자 워크인 디바이스도 없고, 이런 거 하나 하다가 카니발을 타는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옵션들인데, 그런 세세한 옵션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물론 프레스티지도 충분히 가성비 있고 좋은 옵션이긴 하지만, 카니발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패밀리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영업용 말고는. 그런 걸 봤을 때 프레스티지보다는 그래도 400만 원을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노블레스를 사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전 노블레스 트림을 구매를 할 겁니다. 일단 노블레스 트림의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은요, 휠이 18인치가 들어가요. 근데 저는 18인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19인치가 들어가게 되면 연비가 더 안 좋아져요. 19인치의 휠 디자인이 이쁘지도 않아요. 제가 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타이어까지 다 달면 그냥 애프터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많이 팝니다. 내짝 해가지고 한 6, 70에 팔 거예요. 타이어까지 해가지고 아주 개꿀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구매를 하셔서 타보시면 되고요. 제가 노블레스를 골랐던 것 중에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슬라이딩 도어가 자동이에요. 애들 입장에서는 문을 열고 닫기가 매우 힘들어져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노블레스를 선택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서 이거는 이따 옵션을 넣어서 좀 보완을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노블레스는요, 일단 전동 트렁크가 있고 1열 파워 시트가 있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있고, 또한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 2열 세이프티 윈도우까지 있고, 이런 모든 걸 다 줬는데 400만 원이면 충분히 납득 가능 금액이고요. 그리고 인승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9인승을 선택하시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물론 11인승은 영업용으로 빠지면 이제 제쳐두고 7인승이냐 9인승이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9인승 같은 경우는 그냥 6인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맨디 4열 같은 경우는 진짜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아서 그냥 그걸 접어두고 트렁크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9인승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그냥 6인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7인승도 물론 너무 좋아요. 7인승을 사고 싶기는 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세제 혜택을 못 받죠. 7인승을 하게 되면. 그리고 7인승은 옵션 값도 더 비싸요. 개수세 혜택을 못 받아서. 또한 제일 중요한 게 버스 전용 차선을 9인승부터 갈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때문이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9인승을 선택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저 또한 9인승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젤 엔진의 9인승의 노블레스 트림은 3,710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옵션을 더해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타일과 컴포트 그리고 모니터링 팩 이 세 가지 옵션을 추가를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추가해서 구매를 하시면 4,040만원에 구매를 하시는 게 됩니다. 제가 일단 왜 이제 옵션을 그렇게 골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스타일 옵션 같은 경우는 90만원이 들어요. 90만원을 넣어주는 대신 외관이 LED 프로젝션도 들어가고요. 리어도 LED로 들어가면서 좀 더 고급진 차의 느낌을 나타나게 해줍니다. 이 90만원을 주고 이걸 달아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웬만하면 달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카니발 자체가 패밀리 카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애기들도 요즘은 애들도 다 알아요. 이 차가 싼 건지 비싼 건지.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외관만 딱 보고 아 이거 싼 차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요즘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요즘 애들은 진짜 웬만큼 다 알아요. 웬만하시면 그냥 90만원을 추가를 하셔서 우리 애기 좀 기 좀 살려주고 나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금 간지 좀 살게 90만원을 추가해서 스타일 옵션을 추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컴포트 옵션인데요. 컴포트 옵션 같은 경우는 110만원 정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110만원을 추가한 대신에 2열의 통풍 시트와 2열에 리클라이닝이 들어가요.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옵션을 사야 될 이유가 충분한데 거기다가 가죽 시트까지 준다는 거. 이게 가죽 시트를 카니발을 나중에 싸제로 시트를 바꾸려면요 진짜 몇백만 원이 들어가. 왜냐면 의자가 졸라 많거든요. 그냥 넣으세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네,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팩인데요. 130만 원을 추가하시면 돼요. 130만원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주는데 거기다가 12.3인치 계기판도 줍니다. 일단 서라운드 뷰도 싸지로 달리면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2.3인치의 클러스터까지 주는데 130만원이면 충분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드라이브 와이즈는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이 모니터링 팩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으면 후측 출동 방지, 후측 교차로 충돌 방지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라운드 뷰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 팩을 넣으신다면 드라이브 와이즈는 굳이 추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HDA가 없지만 기본으로 탑재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워낙 좋은 성능이다 보니까 추천을 안 드리고요. 제가 이 밖의 옵션들을 왜 안 넣냐면요, 듀얼 선루프 같은 경우는 85만원 정도 돼요. 근데 하지만 사진을 보시면 그냥 말 그대로 듀얼 파노라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존나 조그만 거 두 개가 있어요. 별 쓸데도 없어서 그렇게 막 개방감이 느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드라이브 와이즈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12.3인치 유보 대비도 저는 추천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일단 HDA가 그렇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 탑재된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HDA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으로 8인치 대비까지 주는데 굳이 추가하면서까지 125만원을 줘야 하냐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후석 대화 모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운전석에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시면 충분히 뒷사람도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 카페이도 사실 잘 쓰는 사람이 못 봤어요. 다음 옵션으로는 이제 스마트 커넥트가 있어요. 90만원짜리 옵션인데 이거는 절대 달지 마세요. 왜냐면 이 90만원 안에 물론 무선 충전도 있고 다 좋은데 빌트인 캠이 있어요. 캠이 들어 묶어놔서 90만원인데 일단 이 기아의 빌트인 캠은 소리 녹음이 안 돼요. 소리 녹음이 안 되면 나중에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많이 불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깜빡이를 할 때 소리가 나잖아요. 똑딱똑딱. 그 소리가 나는 이유가 블랙박스로 촬영을 했을 때 소리까지 녹음이 돼서 내가 사고 당시에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소리가 녹음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있고, 또 화재가 났을 때 그 빌트인 캠을 못 꺼내면 그 블랙박스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90만원 주고 이걸 달 건 아니고 그냥 싸제로 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추천드리지 않은 옵션은 이 크렐 오디오예요. 60만원 정도 합니다. 크렐 오디오인데 제가 만약에 이게 보스나 JBL이었으면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크렐은 전통적으로 좋대요. 그렇게 막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60만원은 그냥 국밥 사 먹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총 저는 4,040만원에 그냥 깔끔하게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매하시면 웬만한 옵션은 다 있으니까 충분히 가성비 있게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지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할부에 대해서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서 기아 신형 소렌토 할부를 좀 사용을 했어요. 3년 할부 했을 때는 이율이 4%고요. 4년 할부는 4.5%고 5년 할부는
5.5%입니다. 그랬을 때 선수금 0원이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신차를 살 때는 선수금 1000만 원을 넣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2000만 원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넣고 4040만 원짜리의 차를 샀을 때 3년 할부를 하게 되면요, 매달 약 90만 원의 돈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좀 센 것 같죠? 그랬을 때 4년 할부로 한번 해볼까요? 선수금 1000만 원 넣었을 때 4년 할부를 하게 되면 매달 69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2년 할부를 하게 됐으면 매달 58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선수금을 2천만 원을 넣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년 할부를 하게 되면 매달 6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오고, 4년 할부를 하게 되면 매달 47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할부를 하게 되면 매달 39만 원 정도의 할부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 같으면 선수금 2천만 원을 넣고 한 4년 할부를 해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카니발 풀체인지를 사게 된다면 어떤 트림에 어떤 옵션을 넣고, 또 추천드리지 않는 옵션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또한 그 옵션에 대해 유지비 또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번 카니발 풀체인지는 물론 300~400만 원이 전작 대비 증가를 하긴 했지만 충분히 그만큼의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카니발 구매를 고려를 해보시면서 기다리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존버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기아나 현대에서 신차가 나왔을 때 좀 결함이 많잖아요. 그냥 제 당부의 말씀인데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리시면서 상황을 좀 보는 게 어떤지 싶고요. 이렇게 카니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감사합니다.